142쪽에서 이제 10절을 보시고 교육제도입니다. 자, 여기는 줄을 치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용 보자고요. 첫 번째 1번, 자, 실무 교육이죠. 자, 맨 첫 번째, 누가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실시기관이? 예, 시도지사가 교육기관이죠. 시도지사 교육기관. 그런데 이제 위탁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 보니까 1번에 이제 그 부동산학과에 있는 대학교라는 얘기죠. 부동산학과에 있는 학교. 그 다음 2번에 협회, 3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위탁할 수 있다. 일단 실무교육은 이제 원칙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만 위탁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대상자. 누가 받는 교육이죠, 그러면? 대상자라는 것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라 써 있죠. 등록 신청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이 되겠죠. 실무교육은. 그럼 이제 1번이 법인인 개공이니까 이제 등록 신청자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3번이 소공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번이 시기 언제 받아요? 1번 동그라미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소공이면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받는 거죠. 1년, 그거 기억하시는 거고. 그 다음 넘어오시면 이제 그 다음 144에 가서 4번 보세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그거 외워야 되는데, 자, 1번에 교육 내용 나오죠. 자, 교육 내용이니까 실무 교육은 처음 받는 교육이니까 먼저 뭘 배웁니까? 법률 지식을 배우죠. 법률 지식. 그리고 중개 및 경영 실무 배우고, 그 다음에 직업 윤리를 배운다고요. 세 가지. 그런데 이제 그럼 교육 시간은 28, 32. 그것도 암기해야 돼요. 자, 교육 내용 세 가지와 교육 시간 28, 32. 그 다음 큰 두 번째 연수 교육이 나오는데, 연수 교육은 이건 이제 실무 교육 받고 받는 겁니다, 이거는. 자, 첫 번 누가 시킨다, 역시? 시도지사가 교육권자예요. 그 다음 대상자가 누구예요?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이 받는 교육이에요. 이제 거기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시기 보세요. 시기. 실무 교육이나 연수 교육 받고 얼마? 2년에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리 통지가 돼야 되는데, 2번에 있죠. 시도지사. 자, 2년이 첫 줄 끝에 있을 거예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그 다음 4번 교육 내용 나오는데, 자, 교육 내용은 이제 실무 교육과 비교해서요, 아까. 실무 교육은 처음 받는 교육이니까 제 맨 앞에 뭘 받아요? 법률 지식이었었죠. 그런데 교육 받고 두 번째 받는 교육이 연수 교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배우면 되죠. 법과 제도 변경사항.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실무 교육과 같아요. 두 가지. 그죠?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같고, 하나씩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 다를 것이고, 이제 시간은 또 작죠, 더. 시간은 12, 16. 그거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3번에 직무교육 써 있는데, 직무교육은 이제 누가 시키나 한 사람 늘었어요, 보니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거 누가 받아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겠다는 자가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이죠. 자, 시기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받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보세요. 이 사람 별로 할 게 없어요. 받을 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직업 윤리밖에 없어요. 직업 윤리. 그럼 시간도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 내지 4.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뭐 이렇게 줄만 듣고 줄친 부분만 정리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그 교육 지침인데, 참 교육 지침 전에 참 그 왼쪽에 연수 교육에다가 맨 밑에 여백에 하나 써놓자고요. 그 교육 시간 밑에다가 연수 교육 그 교육 시간 밑에다가 연수 교육의 맨 밑에다가 하나 써놓자고요. 교육 시간 밑에다가. 이제 책이 안 써 있는데 연수 교육은 말이에요. 교육받지 않으면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때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느냐? 그거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받는 거는 연수교육밖에 없어요. 다른 교육은 그런 제도가 없고요. 연수교육만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때 과태료 부과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하나 같이 기억해 놓고. 오른쪽에 이제 4번에 이제 교육지침이라고 써 있어요. 교육지침. 자, 이 지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맨 앞에 있죠. 국장이 수립해요. 하는데, 자, 밑에 내려보세요. 교육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어떤 내용들인가 보니까, 자, 1, 2, 3번 이렇게 묶어보니까, 공통 단어 있죠? 교육이죠. 그죠? 1, 2, 3번. 그래서 이제 이거 앞잘 따보세요. 교육의 목대, 과시예요. 암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 대상, 과목, 시간, 목대, 과시. 그 다음에 이제 강사. 그 다음 수강료.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운영이 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 교육 목대 과시,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 수강료, 학사 운영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교육 지침이니까 국장이 하는 건데 목대 과시하고 강사와 수강료, 학사 운영 이렇게 이제 묶어서 포함된 상황이고. 넘어가시면 근데 5번은 이제 5번 그 큰 목차 말고요. 양가로 1번을 보세요. 양가로 1번에
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라고 써놨어요. 이걸 줄이면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사고 예방 교육인데 현재 하고 있지 않죠.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하고 있지 않지만 할 수는 있겠다. 그럼 맨 위에 이제 누가 시키나 볼까요 한번? 다 나왔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받는 교육이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랬어. 개공 등. 개공 등이니까 이제 고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교육을 할 때 통지 미리 해줘야 되는데, 자, 2번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줄 좀 보시면, 자, 교육일 며칠 전까지 돼요. 10일 전까지 통지가 돼야 돼요. 교육이 10일 전 통지한다. 그 다음 나머지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때만 교육비를 지원해줘요. 교육비가 지원되는 교육은 사고 예방 교육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4개 교육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147로 가시게 되면 11절이 나오죠, 이제 11절. 자, 여기서 지금서부터 이제 고용인이에요, 또. 그럼 이제 고용인 이렇게 얘기하면, 고용인은 누군지 아시겠죠? 고용인 그럼 누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은 이 고용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의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고용할 때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인원 제한도 없다. 이렇게죠. 없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게 있었는데, 자, 법률 10조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 사람은 고용해서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근데 고용된 뒤에 여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내보내야 된다고. 해고하라는 얘기겠어요. 그죠? 얼마 이내? 2월 내. 자, 해당됐다 하자 2월 내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책을 잠깐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고용인이냐 누군지, 의인은 뭐 고용인 누군지 아시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직원들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나오죠? 그냥 보기가 2번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고용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그 밑에 이 수적인 제한도 없다라고 써놨어요. 넘어가시면, 자, 148쪽에 가셔서 148, 고용인의 업무의 범위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비교할 때 누가 더 일을 많이 할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겠죠, 그죠? 그럼 중개보조는 이제,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야 다 할 수 있어요. 중개업도 할 수 있고, 보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자, 2번 동그라미에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뭐밖에 못한다? 두 번째 줄,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어요. 단순 업무. 그럼 어차피 자격증이 없으니까 다 못하죠. 그냥 단순 보조밖에 안 되는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뭐 다 일을 할 수 있겠고, 그 밑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이제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고용인의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제 고용할 때 신고하라, 또 종료할 때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언제 해야 되는가 봐야겠네요. 자, 2번 동그라미 신고 기간.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공 등을 고용했다면 고용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에 써 있어요. 언제까지?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자, 고용신고 며칠 그런 게 아닙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고, 쭉 내려오시면 이제 니은 동그라미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 등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내 신고한다. 이것도 날짜 아셔야 되고 또. 이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였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날짜가 있어요. 종료일부터 10일 내 신고한다. 그런데, 자, 고용신고나 종료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맨 밑에 3번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맨 밑에 뭐래요? 업무 정지에 해당한대요.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일단 넘겨놓으시면 150페이지를 딱 펴놓으신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자, 고용인들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 나오겠죠? 한마디로 직원 잘못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큰 탈락, 직원들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법률 15조 2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 고용인이 한 그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자, 법 규정, 법 규정. 행위는 고용인이 했잖아요. 근데 누가 한 걸 보겠다? 개공이 한 거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책임을 져라. 어떤 책임을 지는 건데, 세 가지를 다 져야 돼요. 자, 민사 책임을 질 때가 있고, 민사란 이야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형사 책임도 질 때가 있어요. 형사는 말은 뭔데? 벌금을 따라 물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가, 자, 행정상 책임도 질 때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고용인 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을 수가 또 있다고. 이 세 가지를 다 줘야 돼요. 민사 등 세 가지 다 이렇게. 한마디로 직원 잘못 고용하면 그냥 큰 탈 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민사랑은 배상 책임이니까 이 모두 다가 원인이 누구냐? 고용인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이제 이 고용인이 한 그 업무상의 행위가 뭐냐? 이게 원인이에요, 이제. 원인. 자, 그리고 물론 이 행위라는 거, 이 행위 속에는 당연히 이제 뭐 고의가 있든가, 이제 과실이 있든가 있어야겠죠. 고의 과실이. 자, 그래서 어떤 결과인데, 자,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중개 의뢰인들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이 손해가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될 테고, 이랬을 때, 이 손해를 물어주라는 소리예요. 자,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걸 이제 개공이 져라, 이런 얘기고, 요거는 1차 책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행위는 고용인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업자가 물어내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네가 먼저 물어줘라, 이거지. 1차니까, 요게. 그럼 이제 책임 행위를 구분을 해봐야겠는데, 얘는 지가 행위를 한 거잖아, 지가 지금. 지가 행위를 했으니까 얘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당연히 지가 행위한 거니까. 아니, 지금 원인 제공자네, 걔가. 책임 있게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책임 진다고 그럴까? 고의나 또는 과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책임 진다고 그래? 진정 책임을 진다든가, 과실 책임을 져야죠, 걔도. 그런데 이제 행위는 고용이 했는데, 자, 개공도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그럼 이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한 거 아닌데 책임을 질 거 아니겠냐고. 그럼 이 사람은 고의 과실이 없죠, 지금. 행위 안 했으니까. 그때도 책임져야 한다, 그리거든. 그러니까 이때 지는 책임 뭐라고 한다? 과실이 없지만 책임져라. 무과실 책임을 져라. 그 다음 너도 책임지라는 뜻이니까 어떤 뜻이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볼 때 행위는 고용인이 했지만 책임은 둘 다 있어요. 응? 둘 다 있는데 그래도 일단 네가 먼저 물어줘라는 소리라고.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되죠. 행위는 고용인이 했다. 그런데 책임은 둘 다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공이 먼저 돈을 물어줘라. 이런 뜻이라고.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구예요? 피해자죠. 피해자.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돈 물어내라고 뭐 할 것 같아요? 배상을 요구하겠네. 그럼 손해배상 요구를 할 텐데 이 요구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문제지.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자, 고용인이 했어. 그런데 책임은 둘 다 있어. 그런 돈은 네가 물어내. 이 뜻이거든. 그럼 돈을 물어주시오. 요구하겠죠, 이제? 누구한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자, 이때 만약에 자, 배상 요구는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럼 OX. 틀렸다고. 이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때는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그 뜻이 뭔 얘기냐면, 일단 누구한테 할 수도 있다. 고용인, 아니면 개공, 아니면 둘 다 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하든 다 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개공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요구하든 다 돼. 어차피 누구한테 요구하든지 간에 돈은 누가 물어내니까. 개공이 물어낼 테니까. 선택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민사 문제니까 지금. 그럼 책을 자꾸 돌아보면은, 자, 어디 보느냐, 이제 지금 150페이지에서 2번 보신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상 책임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반대로 1번이 업무상 행위라고 써놨다고요. 자, 1번 동그라미. 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게 법 근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책임진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세요, 이제. 양가로 2번. 민사상 책임. 자, 먼저 고용인의 민사 책임. 그럼 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그 소공도 중개보조원도 뭐예요? 배상 책임을 진다. 당연히. 행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자, 2번이죠. 자, 개공에 대한 민사상 책임 써 있어요. 금방 1번인지 보신 게 자, 그 행위로 보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 있죠. 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자, 그를 고용한 개공은 뭐라고 써 있어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 놓이게 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의뢰인은 뭐래요?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한테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한마디로 이제 그럼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3번 동그라미 내려오셔갖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둘째 줄. 즉, 개업공인중개사 배상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또 어떤 표현을 쓴다면, 이제 민사의 문제에서 이 사람이에요. 고용인과 요 맨 끝에 이 개공, 요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자, 일단 그러면 돈을 물어줬을 테니까 이 사람은, 자,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억울하죠, 이제? 물어준 거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저한테 가서 내가 너 때문에 물어준 거니까 넌 나한테 도로 다시 물어내. 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말을 좀 정리한다 그러면, 자, 타인, 고용인, 타인을 위해서 대신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반환 청구의 권리래요. 요 긴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그걸 일명 구상권 그래. 구상권. 그래가지고 개용은 자 고용인 상대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내용이 어디 있냐? 책에 보니까 자, 밑에 4번 동그라미에 있네요. 4번 동그라미. 자, 손해를 배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한테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문제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 이제 152조에 가니까 이제 형사 책임 나오죠. 형사상 책임 나오는데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여기는 자 형사 책임이 뭐냐? 벌금 따라 모르라는 소리인데 마찬가지예요. 고용인이 했어요. 뭘? 우리 법률 48조와 49조를 위반을 했대. 이렇게요. 이게 두 개 조항이 뭔데? 바로 형벌. 여길 보고 형벌 규정된 조항인데 48조라는 것은 뭐냐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가 여기 있어요. 규정이. 49조라는 거는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가 여기 각각 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다가. 그럼 둘 다 징역과 벌금이죠. 여기 있다고 여기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위반했대 이제 쟤네가.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결론은 둘 다를 벌 줘야 돼. 둘 다. 자, 일단 먼저 행위를 한 고용인이야 당연 벌 받겠죠. 그러니까 뭐 징역을 할 수도 있겠고 벌금 물 수 있고 벌 받을 거라고. 그런데 얘네가 어떤 벌을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얘네들이 무조건 여기 위반됐다는 이유는 뭐냐? 무조건 여기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만 가지고도 그를 고용한 개공도 따라 벌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둘 다를 벌 줘요. 행위는 누가 했는데? 고용인이 했는데 벌은 둘 다 받아. 둘 다. 이때 이때 개공한테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 징역형을 과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우리 개공일 땐 법인도 있죠. 왜? 근데 법인을 갖다 예를 들어 법인을 사용시킨다. 말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인을 징역 살린다. 말 되냐고. 안 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법이 인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징역은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뭐밖에 안 될 것인가? 벌금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때 벌금형밖에 받지를 않는 건데 그럼 자우징 행위는 고용인 했지만 벌은 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률이 이제 50조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일명 양벌 규정이라 불러. 양벌 규정. 양쪽 다 벌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벌금 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또 기억이 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쟤네가 위반된 행위가 어떤 사유라는 거예요? 형벌이죠, 지금. 형벌. 그런데 만약에 형벌이 아니고 걔네가 위반한 내용이 과태료를 위반한 사항이면 여기 50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형벌만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제 벌금 항상 벌금 물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때에 따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면책 규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책임 면하는 규정. 뭐 어떤 얘기인데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했대. 개공이 고용인들을 감독을 잘했다는 거야. 감독을 잘했다. 그러면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면책 규정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과연 이 사안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결격 사유 배울 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3년 동안은 못한다. 이 내용이. 기억나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우지간 이 법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얼마? 300 이상. 뭐 벌금. 그럼 3년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 법이죠 지금. 그죠? 벌금 물었죠? 얼마 물었을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 선고됐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그럼 이 사안 자체가 여기 딱 걸려. 이 사안 자체가 여기 해당돼서 바로 그게 뭘까? 이 사유가 되는 걸까 이렇게? 3년 못하냐 그 문제죠 이렇게 지금.
그럼 이렇게 정하겠죠. 가만보면 지금, 자, 이 법, 어떤 법? 중개사법이었단 말이야. 위반됐죠? 그럼 벌금 선고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 선고된 거니까 이 사안 자체가 여기 해당된 걸까, 아닐까? 그 문제예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응?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다, 요거는 개공 본인이 한 잘못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양벌 규정 아닙니까? 요거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세 가지죠. 그래서, 자, 벌금 따라 물어야 되는데, 과태료 사유였더라. 그럼 적용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하면 선고 안 할 수도 있고, 300 이상 선고됐다 할지라도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요렇게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요 내용이 어디 있냐? 책을 보세요. 152쪽에 있어요. 형사 책임 써 있고요. 자, 이제 거기서 2번 보세요. 개공의 형사상 책임. 1번 동그라미. 법제 50조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두 번째 줄 중개 의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49조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하여도 뭐라고 있어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조문 두 개 보이잖아요. 48조, 49조라고 써 있었고, 그럼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도 벌하겠으나 개공에 대한 태도 벌금형을 과하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항상 벌을 받는 거냐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쭉 내려오시면 어디 보냐면, 쭉 내려오세요, 이제. 거기서, 일단 먼저 4번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내려오시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일단 그 내용은 이해됐을 거라 믿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행정상 책임이 나오죠, 또. 행정상 책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역시 고용인이 행위를 했다는 거야, 또. 그런데 어떤 걸 위반했어? 행정 처분 사유를 위반했다 이거예요. 행정 처분이 뭔데? 어떤 걸 취소한다든가 정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위반된 자가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뭐 자격이 취소가 되든가 정지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자,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공도 따라서 처분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 되는 건데, 자, 그 내용이 이제 뭐 행정 처분이 오른쪽 153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긴 해요, 거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뜻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현재 이 세 가지, 자, 민사, 형사, 행정 책임 진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 뭐 어렵거나 그래요, 이거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다 이해했잖아, 어떤 얘기인지. 다 이해했다고 치고 또 내용도 다 뭐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뭐 이해했어, 다. 두 번이나 듣는 거니까. 자, 어쨌든 책임을 다 진다, 이 소리예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금방. 에?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 안 가요, 이거 지금? 이해 다 되죠? 말이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 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가 개공이에요. 자, 얘가 소공인데 직원이야. 직원. 자, 이제 얘가 부동산을 중개했단 말입니다. 중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속였어. 의뢰인들. 사기쳤어.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자, 기망행위했다. 기망행위를 했다고 치자. 그래갖고 판단을 거치겠다는 얘기지. 속였다는 뜻이 그니 거짓말했다. 중개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의뢰인한테 어떻게 했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라고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행위를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소공이 했죠. 중개하면서 거짓말했죠. 지금 속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망행위를 한 바람에 자, 의뢰한테 피해를 입혔다 하자,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이유 때문에 이때 갑이라든가 을이 어떤 처벌이냐, 어떤 벌을 받냐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시험의 지문이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활동상 기망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바 이에 대해서 갑과 을이 받는 죄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 지문에서. 사례를 줘요, 사례. 사례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자, 그럼 사례를 준 거죠, 이건 이렇게? 그래갖고 지문을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지문을 본 다음에 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답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보니까, 자, 먼저 을이 한 행위가 뭐네요? 기망행위 되죠. 그 행위를 해서 을은 어떤 벌을 받겠어요? 을은 소공이면 어떤 벌을 받겠어요? 어떤 벌을 받을 거냐고? 응? 자, 먼저 얘부터 먼저 볼게요. 얘부터. 지금 얘가 한 이 행위를 뭔지 모르면 아예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응?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행위를 몰라버리면 더 이상 문제는 손 못 대요. 응? 못 되는 거라고. 그럼 일단 이 행위가 뭔지 파악해야죠. 이 행위가 뭐냐면, 이 행위는 말이에요, 금지 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 금지 행위다. 어디 있다? 법률 33조 4호에 있어. 이렇게. 그에 대한 벌칙이 뭔데? 이거는요, 얘가 소공이죠. 지금 그 행위를 했죠. 그러면 얘는 말이에요, 일단 자격 정지가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손에 입혔죠. 지금 이렇게. 그럼 일단 얘는 처벌됐어. 이렇게. 그럼 이제 개공이죠. 이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한 거지만 누가 한 거로 보겠대? 개공이 한 거로 보겠대네. 그러면 이제 손에 입혔잖아. 지금 손에 입혔죠. 에?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개공은, 자, 일단 재산 물어줘야 되죠. 자, 손해배상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지금 형벌에 처해졌죠. 이렇게. 형벌에.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형벌에 처해졌네. 제 벌 받았잖아. 지금. 그럼 뭘 따라 물어야 돼? 벌금 따라 물겠죠. 얼마 물겠어요? 저기 1,000만 원짜리니까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행정처분 받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으면 얘도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그럼 따로 돌아와서, 자, 이제 행위를 한 건 을이었겠으나 누가 한 거로 보겠다? 갑이 한 거로 보겠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 갑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 취소예요. 그럼 이게 지금 답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된 걸 골라야겠어? 을은 자격 정지와 아울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갑은 손해배상과 아울러서 1,0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써 있는 거 고르는 거라고. 네? 골라야 되는데, 자, 아까 여기까지는 내용이 어려웠다 쉬웠다. 내용 여기서 이거 말고, 네? 쉬웠어 어려웠어 이거? 아니, 요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이 어려웠어 쉬웠어요? 쉬웠다 그랬잖아 아까. 네? 어렵지 않다 그랬죠. 이거 말이 어려운 게 있어요? 말 어려운 거 없네? 내용 다 이해했네?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다 대입이 돼갖고 이렇게 응용됐죠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걸 할 줄 알아야 시험 문제가는 거예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건 뭐가 중요한 거지? 이해해야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지. 사례에다가. 이걸 할 줄 알아야 시험 문제가는 거니까. 이 지금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안 돼. 이거 되려고 그러면요 5, 6월달 정도는 돼야 이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 시험장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 뭐 하려는 거냐?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 저걸. 근데 지금 안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겠죠 지금. 그거 안 돼. 이건 안 된다니까 현재. 이걸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까지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일단 오늘은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되니까 일단 내용이 이렇게 돼야죠. 내용 자체가, 이 내용 자체는 쉬웠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응용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법 전반을 다 공부가 돼야 한다 이 소리거든. 감이 왔죠 무슨 소린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반을 잘 닦아야 돼. 얘부터 먼저 딱 닦아놓고 나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게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요게 돼야만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이렇게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단계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오늘은 영어 대답이 시원찮은데? 네?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챕터 4단원 나오는데, 자, 중개계약 나오죠? 중개계약부터는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수업 넘겨서 진행할 테니까 표시해 두셨다가 다음 주 하기로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딜 좀 봐야겠냐? 문제를 몇 개 좀 봐야겠죠, 이제? 문제 준비하시고.
자, 문제집 12페이지, 12쪽. (12쪽에) 12쪽 거기서 문제번호 26번 중개사무소 문제죠. 자, 옳은 걸 물어요. 옳은 거. 자, 1번. 자, 중개사무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도 한개소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다. 자, 중개사무소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도 한개소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중개사무소 몇 개만 둬야 한다 그랬어요 아까? 한 개만 둬야 되죠? 두 개는 둘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데 둘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틀렸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그죠? 2번 보기. 부칙상 개업공인 중개사가 소속 공인 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확대된다. 틀렸어요. X죠. 그자의 업무 범위인데 직원 고용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업무 범위니까. 직원이 뭔 소용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3번.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한 날부터 7일 이내 해야 된다. 아까 이전 신고 며칠 내에 한다 그랬어요? 10일 내에 한다 그랬죠? 그럼 틀렸죠? 10일, 7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자,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록한 척 관할구역 안에도 한개소에 한해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이전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해야 된다가 맞는 답이네. 그쵸? 자, 맞는 정답이 있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29번 하나 보세요. 중개법인은 그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다음 중 여기 적합한 업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묻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몇 가지 배웠어요, 우리? 6가지. 그럼 1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조성된 택지 분양 대행하고 있다. X예요? 왜? X죠. 왜? 그래, 맞아. 상가와 주택만 하는 거지. 택지는 아니잖아요. 상가와 주택뿐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중개의료인한테 매수자금을 대부하고 저리로 대법을 하고 있다? 이거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합격생들한테 중개업 창업을 위해서 창업기법 등을 제공하고 있대요.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한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X 왜? 업체를 운영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소개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업을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5번이죠.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하고 있다 이랬어. 맞죠? 네? 뭐? 주택과 상가 그리고 뭐요? 관리 대행이잖아요. 5번 정답이죠. 이제 눈에 들어오죠?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14페이지에서 33번 하나 보시고 또 이건 업무 범위. 자, 업무 범위 문제인데 틀린 거래요 지금. 1번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이다. 맞죠?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의 범위에는 중개 대상물과 지역의 범위가 있다. 응? X요? 왜? 아까 이렇게 안 그랬어요? 여기서? 그림 그릴 때? 업무의 범위 이러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가 있다? 중개 업무의 범위라는 게 있다. 또가 하나가 뭐냐? 겸 업무의 범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다. 중개 대상물과 지역이 있다. 이랬잖아요. 응? 그럼 문제 다시 보세요. 한번. 뭐라 써있어 여기? 중개 업무의 범위에는 중개 대상물과 지역의 범위가 있다. 맞다 틀리다? 맞네? 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했잖아 제가 아까. 뭐가 있다고? 두 가지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 범위라는 거는. 그럼 물건은 뭐, 물건이 아까 어떻게 했다? 동일하다, 동일. 얘는 뭐가 다르더라? 부칙이 다르다 했잖아 아까. 여태 이거 보고 나서 틀렸다면 어떡해? 응? 맞다 그랬어요? 응,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칙적 법인의 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칙상 부칙도, 그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까 법인 부칙일 때 말이잖아. 여기서 법인 거는 몇 개 따랐어요? 아까 6개였죠?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상 이랬잖아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못하는 거 하나 있죠 지금. 뭐 못했어요 아까? 경매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외니까 그거는. 그죠? 원칙적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5개는 되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 원칙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잖아요. 자, 업무 범위를 위반한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상대 취소 사유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법인인 경우일 때 6가지밖에 안 되죠? 다른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 하면 어떤 처분이었어요? 다른 거 안 되는데 하면 어떤 처분이었다고 할까? 상대적 취소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서 두 번째 아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들 중에서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뭔가 구분되는 게 있다 없다 할까? 아무것도 없더라. 에? 그렇죠. 다 할 수 있지. 전국이지. 이거 다 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뭘 위반하고 싶어도 위반할 게 없네? 에? 위반할 것이 없어. 아예 위반할 대상이 안 된다니까 아예. 그럼 위반할 게 없을 테니까 처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받을 리가 없나? 받을 리가 있나? 그럼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자, 범위를 위반한 법인과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지금. 거기서 누구만 위반한다는 거예요? 법인만 위반되는 것이겠지 공인중개사인은 위반될 사안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 3시간 배우신 거 내용이 어려웠다 쉬웠다? 내용은 에? 내용은 쉬웠다. 어렵다면 안 되죠. 다 쉬웠잖아요 지금.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려운 게 뭐 있었냐고. 다 쉬운 것들이었는데. 근데 내용이 쉬우면 뭐하냐고요? 응? 문제가 풀어져야 되지? 답이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내용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 뭐 할 건데 어디다 쓸 건데 그거? 우리 목적은 뭐예요? 답 고르는 거예요. 응? 답을 잘 골라야 돼. 우리 목적이 그거라고. 그럼 내용을 아는 건 둘째 문제라니까. 답을 대입해서 답을 고를 수 있어야지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틀린 정답. 됐죠? 응? 4번 틀린 정답이었어요. 또 넘어가시고. 다음 자 36번 문제. 36번 다음 페이지. 자, 인장 문제예요 이거. 인장 문제로 틀린 걸 물었어요. 자,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 두 번째 줄 성명, 실명, 인장으로 등록하는데 자, 가명이나 별명으로 인장을 등록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지 그거야 뭐 그죠? 자,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크게 해야 된다. 30이었잖아 아까. 밀리미터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개공은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등록 인장만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그 다음 4번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게. 틀렸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건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아, 분사무소잖아 그건 지금. 뭐라고 해야 된다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틀린 답이 그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사유다. 이거 맞는 거죠. 아까 인장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정지밖에 없다고 그랬거든.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몇 번 틀렸다? 4번이 틀린 답이지 뭐.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가서 이제 42번 문제. 42번. 자, 휴업과 폐업 문제예요. 휴폐 문제로 틀린 거라고 써있죠?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며 원칙적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자, 2번 동그라미. 자, 2번 보기.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한 후에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재개업 신고를 해야 된다. 3번.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휴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 휴업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친애하는 제자 여러분, 응?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아까 내가 휴폐업 얘기할 때 숫자는 뭐와 뭐밖에 없다? 3하고 6밖에 없었지. 5자 있었어요 거기? 없었죠. 그럼 틀린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응?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3월과 6월밖에 없다 그랬잖아, 내가. 아니, 그게 함정이지, 그게. 그거를, 숫자가 왜 나오냐고, 그게 숫자가. 숫자는 2개밖에 없다니까, 아까. 모함보. 3월하고 6월밖에 없단 말이에요. 2개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지, 다른 거 나오면. 그 함정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강조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강조한 게 숫자는 2개밖에 없다. 네? 3하고 6밖에 없단 말이에요. 절대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그죠? 그럼 함정이 빠진 거잖아. 폭 빠진 거잖아, 그게. 자,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에요, 그게. 자, 틀린 정답이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휴업에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죠? 아까 몽땅 몇 개였어요? 휴업, 변경, 재개, 폐업 싹 묶어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랬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올라가서 휴업과 폐업 신고는 사전 신고이며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 방문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오, 맞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이요. 인장 등록 문제입니다. 또 역시 틀린 걸 물었죠. 자, 1번은 이제 맞다고 볼 것 같은데. 자, 개인 거니까 크기 보세요. 크기. 크기 맞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5번은. 그럼 2번 이제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업무기 시작이 전까지 하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다음은 등록 신청 시에도 같이 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이제 어디 있냐면 일단 어디냐 4번. 중개법인은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잖아요. 그런데 3번은 개인이죠, 그게. 그럼 두 번째 줄 뭘 제출한다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한다. 맞죠? 용어가 다르잖아요, 지금. 법인은 뭐 인감증명서, 개인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 그랬죠, 아까. 그럼 이제 5번이죠.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법인이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아니, 지금 틀린 거 묻는 건데 1, 2, 3, 4 다 맞았으니까 5번 틀린 거지, 왜 그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나 화낸 거 아니에요? 어? 강조한 거지. 자, 틀렸죠? 틀렸어. 누가 보증한다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그래야 되고, 또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그 누가 보면 나 맨날 승질내고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안 그런데, 그죠? 응? 맨날 승질내고 그런 줄 알 거 아니냐고. 원래 부드러운 이제 스타일인데, 그죠? 네? 부드러운 성격이잖아요, 제가, 그죠? 네? 동의해요, 빨리. 그쵸?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자, 네? 자, 그렇게 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면 되겠나?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요? 자, 20페이지 넘어가시면, 보자. 자, 46번 하나 볼게요, 46번. 자, 똑같은 휴업 문제, 폐업 문제입니다. 틀린 거 묻죠? 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등록한 뒤에 얼마 이내에 업을 개시해야겠어요? 3개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안 했다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때 뭐로 본답니까? 그냥 휴업으로 보겠죠. 그럼 휴업으로 할 테니까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될 뿐이겠지. 취소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1번 틀린 정답인데 다른 건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번에 휴업 신고한 후에 다시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 뭐 하라고요? 재개 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3번 휴업과 폐업 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는 없다. 맞죠? 가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4번이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신고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개업공인 중에서 사망한 때는 같은 세대원들이 폐업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건 규정이 없어요. 약간 어렵죠? 약간 조금보다? 어떤 건데. 하여튼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오늘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들이, 그죠? 별로? 금방 얼마 시간 안 들이고 복습할 수 있겠네, 그죠? 금방 할 수 있겠네. 내용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하시라는 소리예요? 복습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미세먼지가 좀 심하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자, 다음 주에 갈게요. 마치겠습니다.